금태섭 전 의원이 이 서울시장 판에 역할을 감당하겠다라고 선언하면서 내년에 있을 서울시장 선거 판이 지금 벌써부터 요동치고 있습니다. 여야에서 자천, 타천으로 손꼽히고 있는 주요 후보 몇 명들, 소위 가상 대진표가 될 수도 있겠는데 함께 살펴보시죠. 자, 지금 서울시장 선거판이 커졌다. 일단 여권에서는요, 우상호 의원이 공식화했죠. 서울시장 선거 출마를요. 그리고 친문의 이제 적자 박주민 의원의 이야기도 이제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리고 가장 많이, 그리고 오래전부터 나왔던 건 박영선 장관의 서울시장 출마 이야기도 나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추미애 장관 본인은 검찰 개혁을 이룰 때까지는 딴 생각 없다라고 말했지만 역시 이 선거판, 정치판에서는 추 장관의 출마 설도 제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외에도 많습니다, 사실. 자, 일단 네 분만 좀 추려봤고요. 야권에서도 4명만 추려봤습니다. 일단 나경원 전 의원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오세훈 전 시장도 얼마 전 입장을 냈습니다. 당내에서 다른 사람이 나와야 한다. 내가 나서는 일이 나오지 않길 바란다. 라고 알쏭달쏭한 이야기를 한 바 있죠. 자, 안철수 대표도 서울시장에 관심 없다라고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안팎에서 계속 얘기 나오고 있고요. 방금 들으셨듯이 금태섭 전 의원은 서울시장 선거에 감당할 수 있는 일을 하겠다라며 민주당과 문재인 대통령을 강하게 비판을 하고 나선 그런 상황입니다. 자, 보시기에 정혁진 변호사님께서 보시기에 이 중에 전혀 다른 사람들이 나올 수도 있고 네네. 예측할 수는 없습니다만 좀 쟁쟁한 분들이에요. 여든 야든 다. 서울시장 선거 굉장히 뜨거워졌다. 네. 네. 아니 서울시장이면은 우리나라 대통령 다음 자리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뭐 여당도 그렇지만 일단 야당에서는 안나오금 이렇게 넷으로 정리가 된 것 같은데. 안나오금? 네네. 안철수, 나경원, 오세훈 금. 네네. 금태섭. 안나오금. 근데 거기서 이제 그 안철수와 금태섭 전 의원의 관계가 저는 사실은 굉장히 주목이 돼요. 왜냐하면 2012년도에 안철수 대표가 이제 대선 나왔을 때 그때 이제 선대본의 상황실장을 금태섭 전 의원이 했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그 정도에 끝난 게 아니고 아예 그냥 안철수의 남자, 안철수의 변호사 이렇게 딱 됐다가 그러다가 2014년도에 둘이 이제 결별을 갖다가 하게 되는데 그 동작을 선거 관련해가지고 그런데 제가 살아보니까 만나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헤어지느냐, 어떻게 찢어지느냐가 사실은 굉장히 중요하고 또 그렇게 결별할 때 그 상처가 굉장히 많이 있는데 결국은 제가 봤을 때 안철수는 안철수대로 금태섭은 금태섭대로 서로에 대한 정치적인 필요성들은 분명히 있을 것 같다. 그래서 두 분이 만약에 합치게 되면 시너지가 굉장히 있을 것 같기는 한데 제가 살아보니까 세상에 힘든 종류의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들이냐면 서울법대 출신의 검사, 서울의대 출신의 의사, 이 사람들은 굉장히 자존심들이 강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두 분이 사실은 이렇게 그 결별한 그런 상처나 뭐 그런 것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을 봉합시킬 만한 정치적인 필요를 서로에게 느끼면서 이거를 융합작용을 갖다가 일으킬 수 있을까? 제가 기사를 보니까 금태섭 전 의원이 자기는 곱셈의 정치를 하겠다라는 식으로 그 말씀을 하셨던데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요. 곱셈은 됐고 덧셈이면 충분하다. 뺄셈만 아니면 좋겠다. 이게 제 생각입니다. 그렇군요. 안나오금이라고 또 신조어를 잘 설명해 주셨듯이 형평성 차원에서 또 안나오금. 야권은 안나오금, 여권은 추박우박. 농담삼아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금태섭 전 의원이 과연 국민의힘으로 가느냐라고 기자들이 물어봤는데요. 들어보시죠. 그래서 제가 바로 국민의힘에 입당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제가 민주당 탈당해서 바로 국민의힘에 들어가서 무슨 당내 경선을 한다 하는 것은 국민들이 보시기에 별로 좋아 보이지 않을 것으로 보이고 국민의힘에 바로 들어가서 경선하는 것은 좋아 보이지 않는다. 아까 우리 박정아 대변인이 이 불현듯 뭐 하나 흘린 게 국민의힘에서 후보 나오고 밖에 후보가 뭐 마지막이었는데 자, 국회 반장 출신이 좀 한번 가상의 시나리오를 한번 짜볼까요? 야권에서 가장 유력한 시나리오로 2011년 박원순 모델을 많이 꼽고 있습니다. 당시에 민주당에서 박영선 이제 의원이 후보가 됐었고 무소속 이제 박원순 후보가 양쪽에서 단일화를 해서 박원순 후보로 단일화를 해서 결국은 승리를 했었죠. 그런 방식으로 국민의힘 자체적으로 후보를 만들어내고 지금 나경원 전 의원, 오세훈 전 시장 포함해서 아직 조은희 서초구청장,
박춘희 전 송파구청장, 김선동 전 의원 등등등 많은 이제 국민의힘에서도 후보들군이 있기 때문에 거기서 1차 후보를 만들고 그 다음에 글쎄 이제 금태섭 전 의원을 포함해서 안철수 대표, 그다음에 아까 얘기했던 조국 흑서파라고 해야 할까 어쨌든 이렇게 그 진보 진영에서도 지금 민주당을 반대하는 세력들이 같이 한 후보를 내서 추대를 해서 그 중에서 다시 단일화하는 그런 방식이 유력하게 검토되는데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게 사실은 일단은 보궐선거 자체가 만들어진 건 민주당의 박원순 시장의 문제로 해서 만들어진 거지만 사실 서울에서 국민의힘이 이긴 건 굉장히 오래전 기억입니다, 사실. 제가 기억할 때도 2008년 총선에 승리를 했었고 2010년 지방선거 때 오세훈 시장이 진짜 간간히 겨우 이겼죠, 그야말로. 그리고 구청장에서 다 패배를 했었고요. 그래서 사실은 서울 그들은 계속 대선이든 총선이든 전부 다 서울에서 민주당이 이겼습니다. 그 정도로 서울이 사실 쉬운 지역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군요. 국내 입장에서는 중도까지 다 끌어안는 방식으로 어떤 단일화전을 피지 않고는 사실은 이기가 쉽지 않은 그런 선거이기 때문에 아마도 박원순 모델을 따라가지 않을까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전망하고 있습니다. 예, 서울시장 선거 이야기 짚어드렸습니다.